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 7월 8일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의 날씨는 매우 화창한 그러한 그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이곳의 경우는 말이죠.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의 구름까지 그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밤하늘에 이런 상태로라면은 밤하늘을 쳐다보게 될 경우에 별도 제법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일요일을 휴일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알차게 소리가 조금 작으시다고요? 조금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의 볼륨 또 핸드폰의 볼륨 상태도 여러분들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화창한 날씨와는 또 반대로 우리 그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그 안토니오를 통해서 발췌된 뉴스는 무거운 뉴스들이 오늘 다수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전부 북한의 폼페이오가 도착한 이후 회담의 실패, 전쟁 나면 김정은이 첫 사상자가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전쟁의 참화가 올 것 같다. 스카이 뉴스에 의하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의미가 없다. 북한은 회담 중에도 2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북한 김영철 최선희 미국은 깡패 같은 놈들이다. 이런 험한 말들을 지금 토해내면서 급속히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러한 류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안토니오를 통해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또 들으시면서 정세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판단을 하시되 국내 뉴스에서는 과연 이러한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또 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을 이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늘 깡다구님이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찌감치 들어와서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토니오님. 네, 여보세요? 예, 안토니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이고, 어제 하루 또 쉬고 오늘 방송을 재개를 하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내용들이요. 이 뉴스, 많이 올라와도 뉴스는 그 내용이 다 같아요.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들의 뉴스들인데 분량이 네. 참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선 오늘 지방의 날씨, 그쪽 날씨도 화창한가요? 여기 서울 날씨는 화창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별로 크진 않으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예. 그래도 맨날 그냥 황사의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을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요 네. 근래 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네. 하늘과는 달리 지금 이 미북 간의 관계는 매우 정말 황사가 뿌옇게 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주말밤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짓말의 망국이죠. 거짓말의 망국인 나라인데, 북한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을 갖다가 어떤
그날의 어떤 뭐 그 3대 세습의 그 철권 통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뭐 다시 볼 필요도 없고, 이제 북한은 이제 사실상 그 체제가 이제 거의 그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 아주 거짓말 투성이의 그 아주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저로 예측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말이 참 많이 달라요. 미국 측에서는 또 이렇게 나온다, 뭐 북한 측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결론이 이미 다 잡아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그렇게 우리가 새삼스러운 어떤 거가 나온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애청자님들 오늘 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왔네요. 90, 지금 이제 100명입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지만 안 먹었으면 참 상당한 상당한 저기를 갈 뻔했었는데. 예, 우리 또 시청자님들께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많이 또 공유하고들 계시고 하니까 또 금방 있으면은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먼저 그 방송을 하기 전에요, 인트로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군인권센터라는 게 있죠. 있어갖고, 예. 저도 이 군인권센터, 물론 목적은 군인들의 어떤 해당 행위에서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들이 뭐 나서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에다 제기를 해서 군인권, 일종의 군인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군인권 단체라고 그래갖고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어떤 예하 소속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일개 인권운동가인데,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건데, 네. 그렇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대한민국 우리 사람은 법안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폭로를 했냐면요.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이게 말씀하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인권을 제기해서 이런 걸 폭로했다는데, 물론, 우리가 바라던 거에 한 단면이지만, 결국 그게 안 됐죠.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새삼스럽게 인권센터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이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그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멀쩡하게 국정 수행을 잘하고 계신 분을 갖다가 안민석 일당하고 김성태 일당이 둘이 협공해갖고 김무성 세력들과 권성동 세력들과 해서 문재인 세력들한테 이제 그렇게 합당해서 우리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당하고 지금 구치소에 갇혀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이 군인권센터에서 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근데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절대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네, 네. 네, 절대 저는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국가 비상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건 맞아요. 세계 어느 나라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고, 국가가 그런, 데모대라든가 그런 폭력적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집회 시위 문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엄령을 그렇게 외쳤고, 우리 우파에서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짧게 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 계엄령으로 해서 그런 국민 진압, 촛불 테러 집단들을 진압하고 이런 걸 생각도 안 했을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기무사의
군 장성들과 그 예하 계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무사에서 그런 플랜을 갖고, 에, 촛불 그 테러 집단들을 갖다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그런 반란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엄령이 어떻게 반란 계획입니까? 네. 계엄령이라는 거는 제가 계엄령의 반란에 대해 지금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 계엄령의 반란이라고 국가 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 기무사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척출시키려고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국가 반란입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들의 음모에 의해서 만일 그 당시 그런 정권을 찬탈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무사가 만일 계엄령 선포했다면 그건 국가 전복 내란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뭐라 하느냐면은 이들을 갖다가 색출해서 국가 반란 혐의로 고소하고 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인권 자체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세부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그 기무사의 그 1급 비밀에서 이게 나왔다는데 저는 이것도 믿지 않는 게 투입 규모가 그 탱크 200대하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갖다가 규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시위 때 나라가 그렇게 촛불 세력 그 테러 집단들로부터의 그런 나라가 그런 아주 위기의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계엄령 수준을 갖다가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높여가지고 계엄령을 하기로 됐다. 그러니까 뭐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약 그 정대한 8개 그 도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수많은 그 우파 단체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매일 그렇게 했었고 여러 단체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렇게 나라가 위험하면 계엄령 선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정부가 그런 그 통제 불능 상황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그 명령을 내려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군인센터가 이런 문제를 갖고 들고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일개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있었지도 않은 그런 걸 갖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런 연계로 이걸 갖다가 뭔가 또 어떤 의혹이 있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군인권센터라는 거는 일개 개인의 일종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축해 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그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세력 주모자들을 전부 색출해 갖고 국가 반란 혐의로 고발을 한답니다. 예. 웃기는 일이죠. 예. 그동안 군 인권센터가 우리 우파 쪽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편향 성향의 그런 인권센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을 가지고 나서는 모든 단체들이 다 좌편향적인 그런 그 집단들로 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군 인권센터에서도 어떤 동성애 군대 내에서의 그 동성애의 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허용을 하는 그런 그 행태를 벌이고 있어서 많이 지탄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군의 어떤 군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군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오히려 자유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그걸 해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또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는 쏙 빼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우리가 그 GOP에서 그런 많은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국방부에서 감추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거를 자기들이 그걸 정당하게 내세워서 그걸 파헤치는 게 군인권 자체인데 그런 건 전부 없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변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지도 않았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계엄령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지금 집권 세력들이 군인까지 다 장악했어요. 맞습니다. 군까지. 네. 군까지 다 장악을 했고, 군의 최고 요직자들, 그 당시에 뭐 합참의장이라든가 각 상군 사령관들, 그다음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공군, 해군을 전부 다 장악했는데 무슨 개똥 같은 계엄령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와서 군 내부의 어떤 아직까지도 보수 진영의 그런 군인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해서 어떤 음모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계엄령이라는 걸 군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얄미울 정도로 군인들을 굉장히 성토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엄청 성토했죠. 그래서 정부 인권센터 저런 거는 뭐 얘기할 가치도 일부의 가치도 없는 거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사실 본베어가 북한에 가서 이제 1박 3일 하고 벌써 왔죠. 네. 일본까지 갔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일단 회담 실패했습니다. 회담 실패했다고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본베어가 하네다 공항에 딱 내려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일부의 진전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아니지 이제는 대한민국 50개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고 얘기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그런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전혀 미국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거와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본배가 일단 갔는데요. 가서 북한의 김영철이하고 최선희하고 약 이틀 동안에 무려 7시간을 갖다 그들하고의 그런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난제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의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서로 이제 설명을 하고 본배는 설명을 하고 북한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과 회담에서 비핵화에 접근을 못했대요. 비핵화에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당연히 100% 해야 되는 그런 비핵화에 북한은 동의를 하지 않고 회담 자체를 갖고 북한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안 하겠다 이 얘기도 안 하고 네. 어떤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를 갖고서 본배가 엄청 설명을 했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피해가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황에서 이제 북한 놈들이 얼마나 야비한 놈들이냐면 만일 어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단계는 뭐라고 2단계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조항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하면은 북한은 노는 안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본베어가 북한 요거 먼저 얘기해 본베어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있겠다. 북한이 본베어가 하나대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끝나자마자 뭐라고 바로 거기서 중앙통신사에서 본배우한테 뭐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냐면은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그 강경한 비핵화에 우리는 유감을 금치 못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비핵화 요구에 미국의 그런 교만한 태도,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한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수령이 자기네들 그 통치자 김정은이가 지난번 그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그 상호 합의 각서를 훼손하는 그런 회담 정신도 위배된다고 이렇게 막 성토를 해버렸어요. 그것까지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폼페이오가 이제 내가 추후로 얘기하면은 진전을 보이는 듯한 그런 회담의 기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북한이 돌변을 한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근데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미국의 니네 나라의 아주 그 산재에 있는 그 악의 그 부류들이 미국의 갱스터를 내가 소개를 하면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네. 그러니까 뭐 그 깡패들이 그 시장에 그 접근해 갖고서 그 상인들을 갖다가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지켜주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안 내면 너희들은 장사 못해.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그 무고한 사람들 막 때리고 그런 이제 그 폭력배 집단들을 미국에서는 갱스터라고 그러는데요. 뭐 총도 쏘고 그러죠. 미국은 우리한테 갱스터 같이 우리를 압박한다 이거예요. 갱스터라고 그랬어요, 미국을 갖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모든 미국의 그 조력자들은 다 갱스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미국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막말을 했네요. 예, 미국은 갱스터다. 트럼프는 갱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를 내가 수없이 호소하고 진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결과는 크게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폼페이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마지막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북한한테 그렇게 그 당시에 그 회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급한 사람 갖고 그러면 바로 그 회담이 깨져야 되는데 폼페이오는 그냥 참고 끝까지 북한의 어떤 그래도 자기네들의 뭐 확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비핵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폼페이오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네. 미국의 그 국무부 대변인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계속 전해주시면 돼요. 네, 미 국무부 대변인 노트 그 대변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게 진정으로 비핵화를 호소했지만 그렇게 큰 진전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노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뉴스가 뭐 영국 스카이뉴스, 뭐 뉴욕타임스 전부 다 똑같아요. 스카이뉴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한테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요구를 그렇게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북한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 북한이 그런 비핵화를 거부한다면은 위험한 순간을 초래할 것이다. 정말 유감스럽고 네. 지난 6월 10일의 회담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어가면은 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데도 미국은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세는 마치 갱스터와 같이 우리를 압박한다. 회담의 의미가 없다. 미국 주도의 비핵화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단계적 비핵화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너네들의 그 주관대로 그런 비핵화를 설정해서 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여기다 대고 한 이야기는 북한은 역시 고질적이었다. 네. 고질적인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북한 비핵화가 이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한국에 좀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상한 뉴스라기보다도
네. 이거는 그 여성 인권, 여성 인권 단체에서 제가 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그 여성 그 인권 단체인지 아니면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엄청난 그 인파인데 여기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럼. 뭐냐면은, 그 한국 그 수많은 여성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중에 그 떠돌고 있는 그런 몰래카메라, 그런 그 아주 그 선정적이고 그런 폭력적이고 또 여성을 갖다 유린하는 그런 성적 그 몰래카메라에 우리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엄청 많답니다. 이게 공공장소, 뭐 화장실, 뭐 어디까지 해서 뭐 이거 완전히 그 대한민국 지금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 게 그러면서 그 한국 남자들의 그런 몰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여자가 찍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몰카는 대부분 그렇죠. 남성들이죠.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네. 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이제 서울 그 대로 북반에서 그런 시위를 했는데 그 수많은 그런 그 몰래카메라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몰래 찍고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의 그 양심을 지워야 우리 여성들이 마음을 놓고 산다. 그 몰카 찍는데 그 양심을 갖고 행동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그 여성들의 신체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때로는 협박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일거일수적을 카메라에 찍히고 살아만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를 했냐면은 모든 길거리 공공시설 모든 카메라하고 다 철수하라는 거죠. 다 철수를 철수. 요구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마다 그 거리 몇 미터에다 그런 그 시식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방범 카메라요. 그런 거 방범 카메라. 네. 근데 사실 그게 방범의 목적도 가능하지만 많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어떤 또 인권 침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숨겨놓은 카메라는 다 없애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한 점이 드는데요. 지금 그런 그 카메라를 많이 없애게 되면 어떤 우리 시청자분은 우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또 의견도 있네요, 이게 지금. 우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 방범 카메라는 뭐 예외가 되겠죠. 방범 카메라는 예외가 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그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여러 장소에서 그게 막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설치해 놓은 그런 카메라에 자기들이 지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정부에서 해놓은 거는 뭐 그거는 예외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겠죠. 이제 정부에서 방범 카메라 같은 거는 뭐 이건 예외고.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내에서도 그런 카메라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다음에 사찰에서 설치한 거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뭐 여기 카메라가 뭐 설치돼 있다. 네. 또 뭐 그런 뭐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런 그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런 숙박업소에서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수욕장 같은데 그런 그 유원지 같은데도 그 여성을 상대로 다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아주 성을 유린하는 그런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런 게 많이 매해 아주 그런 게 아주 범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여성 집회자들이 이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양반들이 좀 저기 태극기 집회나 좀 나오고
그러지 어떻게 인권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모르겠네. 아, 태극기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그 젊은 여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지. 태극기 그 집회 같이, 예, 같이 그런 합의해서 것도 문제를 다루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루고 그러면 더 좋죠. 네. 좋으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더 확대가 되고, 또 이제 그 여성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그런 태극기 집회하고 같이 규합을, 하면은, 또 자기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그 소식들이죠. 이제 미국과. 계속 북한인데요. 예, 이 북한이 그 평화적 그 비핵화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도 2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답니다. 야, 그 참. 그게 미국 정보에서 공식으로 나오는데 음, 엄청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런 단판 승부의 그 비핵화를 갖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미리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미리 많이 비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느 정도 뺏겨도 충분히 그 이상의 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기들이 미국하고의 그 비핵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부수를 자기들은 이제 그것만 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갖고 미국한테 그 일종의 그 돈 장사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랬을 때 그 북한의 이 아주 그 이중성, 북한의 이중성은 진짜 무서운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틀간의 그런 회담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성과가 없었죠.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7시간 이야기해갖고, 그리고 지난 북한 간의 그런 합의문서, 사실상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6월 1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그 친필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협정 내용서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상 깨졌대요. 클라시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클라시 영어로. 네. 클라시 했다는 거지, 클라시. 아, 그게 사실상 깨졌다. 그 자동차가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그 난폭 운전으로 해서 차가 뒤집어지면 그게 크라시예요, 크라시. 네. 똑같은 거예요. 깨지다, 전복되다, 뒤집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라시 했다는 거는 사실상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굉장히 아주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논평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전쟁의 그런 그 가문이 돈다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뭐라고 하냐면 rise the risk of wa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런 참화가 올 것 같다. 그렇죠? 결국 비핵화 안 되면 전쟁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리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미국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고 또 그런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자기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비핵화를 미국은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북한은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결국은 북한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쟁의 참화만이 북한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제 논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놈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폼베오가 그렇게 제안한 수많은 핵 리스트를 갖고 엄청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우리들한테 그런 요구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MBC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MBC도 북한 외교의 최선희 김영철
그들하고의 무려 7시간을 갖다가 이제, 7시간이 엄청 많이 그런 논의를 한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을. 근데 좀 웃기는 게, 본배우가 평양을 딱 떠나니까 이 최선희하고 김영철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본배우가 이제 자기네 땅을 떠나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최선희하고 김영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배우가 그 평양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네. 또 때로는 지배하려고 하고 음. 또 때로는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이 깡패 같은 놈의 그런 행위라 이런 거예요. 네. 이 최선희하고 김영철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굉장히 아주 살인적인 집단들은 얼마나 뻔뻔한 놈들이냐면은 본배우 앞에서는 그냥 살랑살랑거리고 뭐 옛설하고 다 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본배우가 결국은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본배우가. 저는 본배우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배우가 당했다고 그래서 어떤 걸 그런 비핵화에 속임수 이런 걸 당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속이는 거 알고 갔기 때문에 본배우는 그 당시에 얘네들이 본배우를 갖고 본배우를 떠본 거예요. 본배우가 그렇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배우는 어느 정도 북한은 그래도 그 일말에 그런 비핵화를 하기 위한 양심은 좀 있구나라고 이제 본배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북한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배우가 일본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한테 가르치려 하고 아주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그런 갱스터, 깡패 같은 그런 놈들의 행위나 마찬가지다. 예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본배우 비핵화 논의는 우리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의 주장을 좀 더 관철해서 같이 그리고 좀 조화를 이루는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뜻은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빼내는 그런 비핵화보다도 우리랑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트고 서로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우리도 충분히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좀 실속을 차리고 너네도 어느 정도의 그 비핵화를 우리가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긍지를 니네들이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는 도저히 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핵시설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또 완성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솔직히 우리가 너네들 몰래 그런 특수 시설을 우리가 만든 건 사실이다.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파기를 해서 봉합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갖고 니네들이 왈가불가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꺼내나 마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든 거는 더 이상 니네들이 지난 6월 12일 날 합의 내용에 거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그걸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 버팅겨 보는 거네요. 예. 버팅겨 보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배우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이 성명서를 낸 거죠. 네. 본배우의 아주 무례한 태도와 본배우의 무례한 태도라는 건 얘네들이 말을 잘못하고 상스럽게 대해서 그런 무례한 태도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 갖다대 비핵화를 해서 아주 완벽한 비핵화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에 대한 무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놈들이. 네.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무례한 태도와 아주 일방적인 강경책의 그런 아주 본배우의 평양에 와서의 우리한테 대한 태도는 워싱턴 당국자들이 우리의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포기시키는 의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북한 놈들은 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네.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근데 한국의 그 메이저 신문들, 50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패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본배어가 이제 어느 정도, 북한하고 비핵화를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도 길어지고, 또 추가로 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회담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비핵화가 안 되겠지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들은 예측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우리 대한민국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달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북한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 우리의 핵무기를 갖다 강압적으로 포기시키려는 의도에 우리는 매우 흥분하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공분을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핵무기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그거에 자기네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매우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미국이 그 우리한테 비핵화를 하라고 그 대한 태도가 마치 미국의 갱스터 같은 놈들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그런 성향으로 우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우리는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더 이상 인정을 안 하겠다고 아주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핵화 얘기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결국은 뭐 저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본배어와 평양을 가도 결코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배어가 평양을 가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괴수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그 비핵화의 그런 미국과의 강한 대립에 의해서 그런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벌어서 자기네들이 핵무장한 거에 대한 완전한 일종의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핵무기를 제거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제3 지대에다가 땅속 깊이 갱도를 파서 그렇게 완전히 은닉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회담도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 저는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북한의 이런 은닉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전 시간을 끌었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이놈들이 또 그런 게 표면에 나타나는 게 과거에는 탄도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대륙간을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사실상 다 지상에서 그런 테스트 작업과 그다음에 발사대라든가 모든 게 다 지상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은 전부 다 이동식으로 바꿔가지고 땅속 갱도에다 집어넣고 쏠 때만 딱 나와서 그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위성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철저한 그런 아주 은닉 상태에서의 핵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거의 모든 게 전적이 요새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파기시키려는 모든 무기 체제가 다 지하 땅굴 속에 저장이 이미 돼 있는 거죠. 북한의 땅굴 기술은 굉장하니까. 이제 비핵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동의 ISIS 세력들 세계적인 테러 집단이죠. 아주 네. 1등 이상의 아주 엄청난 아주 폭력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인면수심 내지는 인권이 없고 그런 ISIS 세력들이 사실상 괴멸을 당했죠. 괴멸을 당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테러리즘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수차례 그런 공격을 하고 뭐 공습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세력들이 괴멸됐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뿌리는 계속 잔재해 있고요. 그 뿌리들이 계속 그 잎을 내고 자라서 이렇게 세력들을 갖다 이렇게 계속 지금 규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또 조만간에 어떤 또 서방 세계에다가 뭐 ISIS는 지금 엄청난 그 세계의 완전히 그 테러리스트로 지금 우리가 아주 악명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ISIS 세력들이 다시 지금 들고 일어나려고 자기들이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막아야 돼요, ISIS. 그것도 ISIS에 관련된 뉴스를 내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ISIS 걔네들은 자기들 전사라고 합니다. 네. 그 전사의 그 부인들, 전사의 부인들이 최근에 그 ISIS가 그 전사도 테러 집단 일종의 그들도 일종의 민명대죠. 뭐 군대라고 얘기하면 군대. 그 부인들이 전부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다 도망가고 이혼을 간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여자들은 그 ISIS가 보니까 그 테러나 사람이나 죽이고 그런 거에서 같이 사는 그 부인들도 환멸을 느껴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아버지가 맨날 총 쏘는 것만 보고 아들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총 쏘는 걸 가르치고 테러리즘을 조장을 해서 결국은 테러리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 아들이나 그런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살 수가 없다 해서 지금 ISIS의 그런 테러리스트들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은 다 지금 그런데 일종의 그 부인들이 집단 이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랍니다. ISIS가 와해되고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이 그 본베어가 내세운 그 비핵화 일정을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한국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갱스터 같은 깡패식 해법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너희들을 요거는 우리는 일축해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고 이제 거기서 논평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비핵화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그런 비핵화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도 참 의심스럽고 그러게요. 이렇게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굉장히 아주 회의적인 그렇게 이제 보도. 그놈들이 그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돈만 쓰고 갔네요. 그렇죠. 120억 원인가 얼마 들었다며요. 예, 그때 120억 정도 썼다고 그랬죠. 1200만 불이라니까. 예. 근데 또 웃기는 게 싱가포르는 만일 그런 비핵화가 성사가 돼서 만일 또 만남이 필요하다면은 자기네들도 2차 회담을 또 유치를 하고요. 또 스위스, 북한의 그 조력 국가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의 그런 2차 회담이 만약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스위스가 유치하겠다. 아니 그 미친놈들 이게 무슨 올림픽 게임입니까? 유치를 하게? 그러게.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 진짜. 아마 싱가포르가 그럼 저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 유치하면서 돈을 좀 벌었나 보죠. 120억까지 쓰는 거 보니까 어디서 보고 광고가 들었나 보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니까. 지금 그 문재인이 그 비핵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사도 보내고 정의용인가 이런 인간들도 미국에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보냈죠. 정의한 예. 4번 왔죠. 그래서 그런 그 바람잡이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일당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조만간 북한하고의 그 어떤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볼 때 예. 북한하고 더 이상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더 이상 이제 보지도 말자. 너는 너의 그 안위를 네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네가 비핵화를 안 한다 하니까 나는 비핵화를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한테 강한 채찍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도 일종의 책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는 북한의 비핵화를 나한테 한다고 비핵화를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나도 도와서 꼭 북한의 비핵화를 같이 이뤄내자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은 속였다. 중국하고 손잡고 속이고 너네들하고 손잡고 속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는 앞으로의 그런 엄청난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 북한의 그 한국의 이제 강경화하고 일본의 그 외무상들하고 다 이제 만나서 그 본배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북한의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비핵화가 원칙이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의를 일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베어 장관이 일본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북한이 돌변해 갖고 이렇게 나온 이유를 이제 본베어 장관이 이제 받아쳤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니네들이 그 우리 미국을 나를 포함한 미국을 갱스터로 많이 본다면은 갱스터는 악당입니다. 그냥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막 마약 관련돼 갖고 막 그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걸 갱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논리를 피해 오로지 힘과 그런 주먹으로 막 평정한 갱스터 그 사람들을 갱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갱스터고 미국 갱스터면 온 전 세계가 다 갱스터들만 있다. 네가 생각하는 갱스터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은 다 갱스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갱스터가 나 같은 갱스터가 너네들이 그 지구촌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위험한 비핵화를 지구촌의 모든 나 같은 갱스터들이 다 싫어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갱스터들이 너네들의 그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그 이유다. 그러니까 본배가 그렇게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갱스터면은 전 세계 사람들 다 갱스터야. 네. 왜? 갱스터들은 너가 비핵화를 갖고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갱스터 같이 강하게 네 말대로 네 말대로의 표현력이라면은 그렇게 갱스터는 악랄하고 강하지. 그럼 나는 비핵화를 내가 느슨하게 할 수 없잖아. 너네들한테 악랄하고 강하게 해야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갱스터라고 우리 미국을 갖다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갱스터다. 왜? 그 갱스터들은 너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지구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갱스터를 이렇게 본베어가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베어 그 장관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만 비핵화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본베어가. 북한이 하지를 않고 있는데 북한이 그 성의를 안 보이는다고 이제 맹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뭐 미국만 비핵화 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죠. 정작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거를 그렇죠.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베어 장관이 거야. 우리만 비핵화하면 뭐 하냐 이거야.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에 폼페이오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맹비난을 안 하고 그냥 환대를 해준 것 같은데 그거 일본에 제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런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하지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거 빠졌어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추론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 그 상상했다기보다도 그 본배우하고 김영철하고 최선희하고 그 비핵화 이렇게 핵 리스트를 갖고 이야기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배우 가가지고 뭐 하이 그리고 야 너 잘 있었냐? 너 지난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 야 너 그때 밥 잘 먹었지? 그때 고기 맛있었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딱 도착하면은 딱 본배우가 그 모든 그 핵 프로그램 그 리스트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근데 갑자기 본배우가 이거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본배우의 이야기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게 본배우가 북한의 이런 돌변한 이야기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힘들었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많은 힘을 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폼페이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전을 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폼페이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설명할게요. 그 패킹 리스트를 핵 리스트를 갖고 북한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너네들의 핵무기의 원형은 전부 다 이거다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뭐 내가 그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고 내가 생화학무기를 어떤 종류를 갖다 어떻게 뭐 몇천 톤을 갖고 있고 어디 있다는 거 미국이 알지 못할 거라고 저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그 미사일을 개량하고 미사일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사일의 그런 테스트 모든 걸 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확실하지 알고 있지는 않겠지라는 북한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세계는 그 모든 정보망이 엄청나게 그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고 미국은 그런 정보국에서 북한에 대한 그 핵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그 비밀 사항을 미국은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성 관측도 있고 내부에 첩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